네, 토탈 소프트는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항만 물류 쪽의 소프트웨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있냐면은 저 컨테이너 터미널의 계획, 운영, 관리 이쪽에 필요한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선박 화물 최적화 운영화 시스템, 또 캐스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세계 1위라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해운 쪽에다가는 스마트 선박, 사물 인터넷 이런 거를 해운 업계에다가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항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좀 전 세계가 지금 항만 투자 열풍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자, 각 국가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교역을 해야 됩니다. 교역. 그쵸? 교육이 증가가 돼야지 그 나라가 GDP가 증가하는 구조예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 세계 지금 선박들이 예를 들어 컨테이너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은 12,000 TU급으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배가 12,000 TU라는 것은 배 하나에 컨테이너를 12,000개를 담는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선박은 작았어요. 한 1,000 TU, 3,000 TU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과거의 그 항만은요, 그 바다하고 배를 정박하는 그 바다 수심 깊이 있죠. 그게 얕았어요. 9m, 6m 이랬어요. 작은 배가 오니까. 근데 왜 그 수심은요, 항만에 정박하는 그 수심은 이 바다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콘크리트를 6m, 9m냐 12m로 더 깊게 파느냐, 이거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철도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도로는 국가 소유잖아요. 항만도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가 교육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 선박이 정박을 할 수 있게끔 바다 수심 깊이를 깊게 파야 돼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항만 투자 중에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30년까지 세계 항만 수요는 현재 4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OECD 국가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400억 불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IT 산업하고 융합하겠다는 얘기죠. 왜 IT와 융합을 하느냐? 항만 보면은 컨테이너선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선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 컨테이너를 저쪽 터미널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반해요? 트럭에다가 올려놓은 뒤에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동 집약적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의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 시간 반복되는 것을 사람이 인력비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컨테이너선이 10,000개가 쌓여 있는 선박에서 내리는 거, 이 반복, 되게 반복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내린 컨테이너를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출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항만을 운영하는 전체 마스터라고 생각하죠. 전체 감독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퇴근이야. 이거 24시간 동안 컨테이너선을 내리고 저쪽 터미널에다가 이동시켜야 되는데 얘들 지금 퇴근하면은 뭐 어쩌란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즉 로봇이 컨테이너를 자기가 찝어서 이쪽에 바닥에다 딱 놔두면은 트럭 운전사가 없는 차량 있죠. 자율주행 차량이 컨테이너를 딱 자기 등에다가 딱 엎고 저 터미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운송 그 궤도는 그대로고, 이건 모두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이 복잡한 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최적화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일한 계속 반복하는 거.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계속 투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뭐 24시간 동안 풀 가동하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금 IT 산업이 융복합화 이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죠? 자, 토탈 소프트 다시 볼게요.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터미널의 계획, 운영, 관리 이런 걸 자동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컨테이너 이동 뭐 이런 것들이죠.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거. 선박 화물 최적화 운영 시스템.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성장성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대규모 항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정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항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단 선정을 해놨습니다. 중동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중동 쪽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적 성장이 매출 성장 보시면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향후에 이런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보면은 수주 산업의 특징이 전략 후광이죠.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뭐 예산 편성하고 뭐 조직 개편이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수주가 집중되진 않고, 2분기부터 수주가 집중되면서 4분기에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수익성도 뒤로 가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는 매출액이 한 요 정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실적 성장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게 된다면 2분기 매출액, 3분기 매출액은 1분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전통적으로. 일단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16%인데 뒤로 갈수록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완화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분별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과 내수로 볼게요. 뭐 부분별 매출액은 아까 소프트웨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과 내수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67%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수출이 높죠. 여기 2%가 좀 역성장했어요. 뭐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용서해 주죠. 내수는 매출 비중이 33%인데 내수 쪽에서 많이 좋아졌네요. 544%. 지난해 부산 쪽에 좀 대규모 수주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집계를 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습니다. 괜찮죠? 1분기 때 코로나 때 일단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47%가 증가했어요. 이거 소비재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과 기업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주에 의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것 말고 이렇게 약속된 날짜에 납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한 사업 특성상 2분기는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2분기 때도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면은 해외 바이어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 바이어들이 2분기 때는 코로나가 좀 본격화됐기 때문에 좀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겠죠. 허나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뭐 품질을 봐야 되고 뭐 제품을 보면서 만지고 뭐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섬유 쪽이 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그래요. 섬유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이제 그쪽 업계 관계자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섬유 쪽 관련된 이 사업은 바이어들이 해외 쪽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가 됐던 어디가 됐던 미국이 됐던 바이어가 본사로 찾아와서 섬유를 만지기도 보기도 하고 생산 설비도 보면서 일단 눈으로 다 확인한 뒤에 거기서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했대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출에 영향을 좀 받는 건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디지털 파일만 그쪽에다 던져주고 데모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현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비대면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때 코로나가 본격화 됐을 때 일단은 실적이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실적이 우리들의 관심사는 거죠. 자, 1분기 때는 좋았어요.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좋아질 그런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이 기업은 수주기업이라고 그랬죠. 수주 잔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지난해 1분기 때 수주 잔고와 올해 1분기 때 수주 잔고입니다. 23%가 증가했어요. 올해. 그리고 매출액은 36%가 증가를 했고, 이렇게 본다면 수주 잔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요 수주 금액은 올해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난해 실적보다는 좋아지겠죠. 지난해 1분기 때 수주 잔고 요것이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 올해 지금 1분기 때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면은 요게 이제 2분기, 3, 4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은 네, 좀 어느 정도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1분기가 비수기라고 얘기했죠. 전략 후강, 뒤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네, 뒤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데 4분기 때는 뭔가 비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이익 성장이 좀 둔화가 됐는데, 올해 4분기에 정상적으로만 나오게 된다면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크게 넘어서면서 네,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는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쵸? 이미 1분기 때 실적을 많이 달성을 해가지고 네, 뒤에 있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덜게 됐네요. 1분기 때 무려 315%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보였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연간 주당 순이익을 제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 욕심을 좀 버리고요. 1분기 때 315%씩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추정 실적을 뭐 300% 이상, 100% 이상 이렇게 잡지 않고요.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수주 잔고가 23%가 증가했으니까, 이건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이 23%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은 약 5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수주 잔고를 더 크게 잡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자, 수주 잔고액은 매출액입니다. 23%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액이 23%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매출액이 23%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왜 50%가 증가하느냐? 이제 50%라는 수치는 아니고요.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 크게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 기업은. 왜냐? 원재료 사용 비중이 없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쵸?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매출액이 증가하면 원재료 그 사용액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즉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 대비 이익 성장 폭이 크지 않은데, 얘네들은 원재료 사용 비중이 없어요. 가장 높은 비용이 뭐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매출액이 오른다고 함께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고정비 완화 효과 때문에 이익 성장 폭은 훨씬 더 큽니다. 보시면 이거죠. 매출액이 36%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배가 더 높게 증가했네요. 그쵸? 이게 왜 그렇다? 매출 원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관비에는 영업 인건비입니다. 영업 비용은 뭐 교통비, 식대 비용 막 이런 것들, 이것들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자들의 이 인건비고요. 이것은 판관비는 판매 마케팅 팀의 인건비예요. 근데 인건비는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같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매출액이 증가해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매출 원가율이 3%가 절감됐고 판관 비율이 28%가 증가했고, 그래서 수주 잔고 요 매출액이 결국은 23%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인데, 영업이익은 23%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순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1분기 때 이렇게 증가했잖아.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2, 3, 4분기가 굉장히 높게 증가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네, 김치국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냥, 일단 보수적으로 싸게 잡았어요.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걸로, 그냥 매출 성장으로 증가하는 걸로만 일단 잡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목표 올해 추정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예요. 넘어가서 네, 자꾸 저한테 주식을 가입해라 뭐 이런 서비스가 오네요. 네, 100배 보장. 어휴, 가입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문자 많이 안 오시나요? 예. 자, 이 현재가가 지금 한 3,000원 정도 되고요. 올해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에 근거한 PR이 지금 추정 PR이 한 8점입니다. 이것보다 크게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소프트는 한 2분기 실적 보게 된다면은 PR이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8.1로 한번 접근해보고 살살 우리가 잡아가 보죠. 그러게 된다면 목표 PR을 한 10일 정도, 적정 PR이죠. 10일 정도 잡게 된다면은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은 34%인데, 요런 기업은 일단 지금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정 실적을 그냥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하고 그런 작업을 좀 거쳐야 되는데, 아직은 1분기 실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추정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이게 2분기 실적에 더해지면은 그래도 최소한 1, 2, 3, 4 중에서 절반의 실적을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목표가가 좀 더 변화가 되면서 추정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3분기까지 더해진다? 네, 그러면 거의 뭐 완전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와 추정 실적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제가 김장 투자를 해요. 보통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게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김장을 담그죠. 김장을 봄에 꺼내 먹지 않습니까? 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특히 이제 11월 달에 추천하는 종목들은요, 그 다음 3월 달에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3분기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1650개의 기업의 모든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 실적 성장 대비 가장 싼 종목을 보유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저평가가 됐다는 것이 뒤늦게 발각이 돼서 주가가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듯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직은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매수를 안 하니까 주가 상승이 약간 더딜 수는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면 오릅니다.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금 추정 실적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이건 사실상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요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1분기가 지금 뭐죠? 수주잔고가 23%가 증가했다는 것은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그 정도가 기대된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순이익은 더 높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벌써 보십시오. 상승률이 63%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PR은 6.7로 떨어지고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킵을 해놓으시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이 기업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목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분기 때는 주식을 살 때 조금 실적 좋아진 거 조금 사고,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졌어요. 그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또 좋았어요. 그러면 비중을 살짝 더 높이고, 3분기 실적마저도 좋아졌는데 주가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럴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제 투자 기법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고수익의 투자 기법입니다. 네, 일단 토탈 소프트였고, 재무안정성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85%, 양호하죠. 100%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능력, 100% 이상의 유동 비율을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은 양호합니다. 순차입금 비율도 없어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서 우수합니다. 재무안정성은. 이상 토탈 소프트였습니다.